돈이 되는 공시 짚어보겠습니다.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3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죠. 오늘의 베스트 3 종목은 셈코입니다. 셈코 현재 주가는 14% 급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중에 낙폭을 만회하면서 14%의 급락이고요. 장중 22%까지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해 한 해 고점을 보면은 770%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회사 내부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예, 우선은 셈코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달에 거의 한 5,000원대에 가격대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5월 초부터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거의 한 달 사이에 5,000원 가격대가 36,650원 고점까지 뚫고 올라가는 이러한 상당히 급등 흐름이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가장 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유상증자와 그리고 전환사채와 BW 발행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공시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셈코의 많이 주가에 좀 많이 작용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부터 자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납입일이 연기가 되는 즉 정정 공시가 진행이 됐었던 것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꾸준하게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납입일이 미뤄졌던 유상증자 같은 경우가 지금 철회 결정을 했습니다. 126억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유상증자 발행 이런 대상자가 북경 자동차 주식회사인데 지금 납입 철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미 차트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이러한 주식이 납입일이 연기가 되면 될수록 급락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매물대 벽인 9,000원대, 9,40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서 6,600원대까지도 깨고 내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셈코는 그동안의 대규모 자금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모든 물량들이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유상증자 철회에 대한 부정적인 또 이러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전환사채와 BW 같은 경우에도 납입일이 이제 19일 기점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 이미 12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00억 단위였는데 60억으로 줄면서 지금 납입 대상자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15%대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장중에는 지금 4,385원까지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밑거리가 달리고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해서 지금 안심할 단계는 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셈코는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한 즉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손절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를 해 두시면서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금융당국에서 이상급등이 있는 종목들 특히 요즘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관련한 종목으로 좀 올랐었던 종목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문자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쪽지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메일로 왔다면은 최근에는 무작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많이 돌고 있고 셈코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타 다른 종목군들 지금 좀 언급하긴 그렇지만은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시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그만큼 좀 급등의 흐름이 나왔었던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셈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생소하신 분들 아니면은 상당히 내가 눈에 익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문자에서 좀 많이 본 종목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소문이 돌고 도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그런 유상증자 철회라든지 아니면 CB와 BW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등급은 몇 등급 보시나요? 우선은 좀 5등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이 집행이 돼서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유상증자 철회와 그리고 지금 CB와 BW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9,400
2,400원을 깨고 내려가서 그 다음 매물대 하단인 6,500원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오늘 뭐 밑거리가 달리고 있지만은 3,600원대까지도 하락 흐름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 내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6,5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맞고 내려올 확률이 크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4,765원이지만 3,60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일정 부분 손절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기 도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술력이라는 기업입니다. 셈코 126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가 철회됐습니다. 북경 자동차에서 철회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인데요. 셈코 5등급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 보시죠. 네, 손절을 잘해도 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공시는 알아봤고요. 오늘 두 번째 베스트 2 공시입니다. LIG 넥스원의 공시, 자기 주식 취득 공시가 발표됐습니다. 현재 주가 장중에 고점 5%에서 밀려나면서 1.8% 상승 나타났는데요. 네, 회사 측에서 이 주가가 우리 회사 가치 대비해서 너무 싸다 이렇게 판단할 때 이런 발표를 하죠. 아무래도 뭐 주가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뉴스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같은 경우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다. 따라서 지금 지금 자사주를 이제 취득을 하면서 그만큼 아직까지 LIG 넥스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회사 자체적으로도 자신감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고서를 제가 좀 인용을 해서 읽어본다면은 네. 조금 일렀던 시장의 기대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작년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스원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만큼은 못 미친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 하지만 올해부터 다시 한번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이런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 LIG 넥스원 공시를 놓고 봤을 때 꾸준하게 지금 이제 공급 계획을 좀 체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우선은 뭐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했을 때 아직은 아니면 과거에는 너무 이제 기대가 높았다라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소화가 돼야지만이 다시 한번 좀 올라설 수 있는 방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모습들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쪽에서 약 한 4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곤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기관들 투신권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도가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 2020년도에는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네.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지만이 실질적인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인용했던 사례인데요. 어떤 투자자분이 작년에 마스크 주식에 물리셨대요. 그런데 이건 또 다시 돌아온다 생각을 하시고 매달 이제 물타기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춰놨다가 최근에 수익 내고 파셨다는 분이 계세요. 그만큼 기업이라든지 테마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실히 갈 만한 시점이 도래한다면 또 보유했을 때 어떻게 또 이걸 대응 전략을 세울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LIG 넥스원 몇 등급일까요? 우선 좀 긍정적인 기대감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네. 3등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제 제가 왜 이제 긍정적인 2020년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작년 12월 달부터 꾸준하게 공급 계약 체결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해부터는 실적이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가 있고 실적이 반영이 되면 그만큼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는 가지고 있으셔도 좋을 것 같지만은 다만 이제 부담되는 부분들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네. 우선 1차적으로 지금 매물대 하단 라인인 26,000원대 지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26,000원대를 지지하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매매 포인트를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 LIG 넥스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올해 현실화될지 여부 수급을 통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26,000원의 지지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아지는 주식이라도 또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26,000원 지지선 설정하면서 3등급 확인하시죠. 이어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 보겠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1 공시는 HLB의 공시입니다. HLB 오늘 공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1.2%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등락이 큽니다. 변동성이 큰데요. 어떻게 볼까요? 아무래도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상당히 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만 놓고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를 했지만은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적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좀 큰 틀로 봤을 때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리보세라니 매출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좀 매출이 많이 잡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또한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매출에 더해서 최근에 미국 쪽의 기업도 좀 인수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가 실적이 잘 나오면 더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이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국 쪽 기업에 대한 이런 인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성장 국면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뉴스 기사를 좀 본다 하더라도 HLB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3년 중 최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번 항암제 개발을 인수함으로써 충분히 기업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적인 측면으로 본다 했을 때 96,000원대가 실질적으로 이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좀 급등락이 나오곤 있지만은 이 96,000원대는 이미 지지선을 확보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 내에서는 충분하게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 7월 30일에 여타 바이오 주식보다 더 먼저 바닥을 찍고 21,000원에서 불과 석 달 만에 10배가 올랐었던 HLB입니다. 그리고 10만 원 선 내외에서 오가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인수 발표한 이뮤노믹을 나스닥이라든지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몇 등급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대장주 중심으로 한 매매 패턴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등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좀 분위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8,8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한 마이너스 1%대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의 국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미 지지선을 확보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가 부근 내에서도 충분하게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11만 3천원대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선은 충분하게 이제는 기대감이라든지 지지선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고 충분하게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 상단인 13만원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13만원대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더 나올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3만 원대 도달했을 때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지선 확보했다고 판단하시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예,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96,000원대를 꾸준하게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이제 매물대는 어느 정도 지지선 기반으로 갖춰놨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현재 98,900원에서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하게 96,000원대는 단단한 지지선을 확보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부터 2달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HLB입니다. 2등급 확인했고요. 현재가 매수가, 목표 주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선 설정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